몬스터버스는 안타깝지만 끝나버렸어. 쿠키 영상이고 뭐고 없었어. 쿠키 영상이 없다는 건 그 세계관을 지속해서 이어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결국 워너브라더스는 고질라 프랜차이즈를 포기했어. 안녕하세요. 천재아시안 aka RAMA입니다. 오늘은 고질라 대 콩, 즉 고대 콩을 감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봉 당일 1등으로 보기 위해 가장 이른 시간대에 영화를 예매하였습니다. 괴수 팬인 저는 솔직히 이번 작품에 대한 국내 반응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영화관이 멸망해가는 이 상황. 블록버스터 대작들, 즉 한국인이 사랑하는 마블 영화도 개봉하지 않는 중이고 황정민이나 송강호가 나오는 상영관을 1관부터 13관까지 독점에 처먹는 그런 기프티트 영화들도 제작되지 않고 있죠. 이건 다행이지만 이렇게 아주 황폐화된 극장가에 괴수 영화가 틈새를 비집고 등장하니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는 기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몬스터버스의 세 작품 고질라, 콩 스컬 아일랜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모두 극장가에서 외면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많은 유튜버들이 고질라 예고편을 리뷰하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존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괴수붐이 억지로나마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한 차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겠죠. 고질라 대 콩은 레전더리 영화사의 몬스터버스의 작품 중 고질라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자 콩 스컬 아일랜드에 이은 콩의 두 번째 출연작입니다. 이것은 첫 대결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 화제의 명작 1962년 킹콩 대 고질라에서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죠. 동서양의 괴수 영화를 대표하는 두 개의 프랜차이즈가 21세기에 다시 만난다니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죠. 잡설은 그만두고 영화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콩이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은 밝은 대낮의 풍경입니다. 평화로운 스컬 아일랜드에서 등장하는 콩. 갑자기 분노하더니 그냥 냅다 나무를 뽑아 던집니다. 전 여기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오마주의 기운을 잠시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주라직 파크인지 콩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보호와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콩이 교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카메라 시리즈와 같군요. 카메라 어린이의 친구 콩. E.T.에서 나온 검지손가락 터치도 시전해 보이죠. 어린아이는 설정상 말을 하지 못하고 콩과 놀랍게도 영화 내에서 수화로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구를 쓰고 수화를 사용하는 대단히 지능이 높은 유인원. 반면 고질라가 등장하는 부분은 어두운 밤입니다. 기습해서 에이펙스의 기지를 그냥 막 때려 부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괴수 영화를 보는 이유죠. 이 낮과 밤의 대비 표현도 두 캐릭터의 색채를 극명하게 나타내죠. 서양과 동양의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며 인간과 소통하고 울고 화내고 짜증내며 얼굴 근육 CG 기술을 마구 자랑하며 털이 게임 그래픽처럼 약간 어색하게 움직이는 콩. 반면 고독한 그림자가 드리운 차가운 눈빛에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는 고질라. CG 표현에 있어 털이 없는 생물 쪽이 구현하기 좋다고 그 옛날 주라직 파크 시절인가 아니면 영구 아트무비인가 어디선가 기술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질라는 인간과 절대 교감할 의지가 없는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와중에 인간 캐릭터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군상들이 마구 나오는데 괴수 영화가 늘 그렇듯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인간들이 많이 나오며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수 영화에선 항상 그렇듯 첨단 과학기술과 요상한 이론들이 나오곤 하는데 역시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작에 등장했던 고구마 모녀, 그 중에 딸은 이번에도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로즈 티코의 역할을 하며 오타쿠 2명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납니다. 에이펙스의 비밀, 즉 메카고질라 개발을 밝혀내는 음모론자 오타쿠 버니는 정말 쓸데없는 농담을 자꾸 해서 짜증났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화의 러닝타임이 1시간 50분대인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잘라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드립을 많이 쳤길래. 지구 공동서얼이 설명되며 지구 깊숙한 곳에서 타이탄들이 왔다라는 주장이 나올 때 전 이 영화가 퍼시픽님의 세계관하고도 짬뽕이 되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영화들이 막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타이탄과 카이주들이 마구 믹스되는 그런 세계관. 레전더리 영화사는 몬스터버스와 퍼시픽 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곤 합니다.
지금에 와선 물론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 말이죠. 어쨌든 콩을 지구 내부의 할로우어스로 데려가는 수송작전이 펼쳐지는데 킹콩 관련된 영화에선 반드시 콩을 운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해상 운반 작전에선 고질라와 한판 붙습니다. 멋진 수중 액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바다로 옮기긴 무리다. 콩을 항공편으로 수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많은 괴수 관련 컨텐츠에서 흔히 나오죠. 북극으로 간 콩이 할로우어스로 들어가는데 역시 콩의 고향이라 그런지 매우 행복해하는 콩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콩은 거기서 충전식 방사능 도끼를 발견하고 직접 왕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킹콩이 되는 것. 고질라는 인간의 메카고질라 개발 계획을 눈치채고 기계가 대신할 자신의 노동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메카고질라를 파괴하러 홍콩에 갑니다. 그리고 콩도 고질라를 느끼고 한판 붙으러 다시 지상으로 뛰쳐나옵니다. 콩이랑 한판 뜬다는 의미로 홍콩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중국 자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홍콩에서 붙는 건지 프리 홍콩! 둘은 다시 홍콩에서 붙습니다. 지난 작품들에서 야간 격투씬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홍콩에서의 격투씬은 뮤직비디오나 광고 영상 마냥 건물들의 파란빛, 빨간빛 조명들을 모두 달아놓고 그 반사광을 이용합니다. 괴수들이 무슨 핸드폰 광고라도 찍는 줄 알았어요. 물론 굉장히 트렌디한 연출이고 액션을 돋보이게 하는 아이디어였지만 모나크는 뭐 했냐? 모나크 뭐냐? 이쯤에서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고질라가 등장할 때 보통 빰빰빰빰빰빰 하고 나오잖아요. 킹 오브 몬스터에서 이우쿠베 아키라의 클래식 고질라 음악이 재등장해서 기뻤는데 이번엔 어찌된 일인지 사용료 지불을 안 하기 위해서인지 빰빰빰빰 뭐 멜로디도 기억 안 나네요. 이상한 표절 음악과 함께 고질라가 등장합니다. 저도 평소 음악 작업을 해서 느끼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작곡가에게 레퍼런스 음원을 들려주고 비슷한데 약간 음만 다르게 만들어봐 이렇게 주문받아서 괴상한 표절곡 만들 때 아티스트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인류를 지키기 위해 만든 메카고질라도 기동되는데요. 전편에서 죽은 세리자와의 아들인지 친척인지 메카고질라의 파일럿으로 나오는 세리자와는 대체 세리자와 박사랑 무슨 관계인지 알 수도 없이 메카고질라의 조종사긴 기도라 머리통 안에서 기절해버립니다. 역시 미국인들이 디자인해서 그런지 터미네이터에서 본 듯한 메탈 뼈대에 빨간 눈을 한 메카고질라는 마치 2002년의 기룡처럼 폭주합니다. 결국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것이죠. 기도라의 의지였을까요? 역시 스컬 아일랜드와 할로우어스의 대자연 속의 콩도 흥미롭고 멋지지만 킹콩함은 역시 도시에서 빌딩을 오르는 모습을 빼놓을 수가 없죠. 도시 속의 콩의 액션 또한 인상적입니다. 낮밤 가리지 않고 도시를 마구마구 파괴하며 싸우던 콩과 고질라는 우리는 서로의 적이 아니었어 하면서 둘이 합심해서 메카고질라를 무찌르고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졌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 사실 예전부터 고질라와 콩이 싸우다 제3의 적이 나타나서 합심해서 무찌르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공식 예고편에서는 관객들에게 반전으로 뒤통수 때리기 위해 콩과 고질라의 대결로 누구 하나 패배한다, 누구 하나 죽는다 그런 식으로 홍보했지만 누가 그런 뻔한 수작에 당합니까? 그리고 애시 당초 괴수 영화가 스포라든지 결말 그런 게 그닥 중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멋있게 잘 때려 부수면 그걸로 대만족이죠. 이 영화는 사실 콩의 풍부한 캐릭터와 감정 표현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고질라는 이름만 앞에 올리고 사실상 조연에 머무른 작품 같습니다. 저와 같은 고질라의 팬들에겐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미묘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역시 미국인들이 만들어서 그런가요? 고질라를 왕으로 모신다며 충성하던 로다는 어디로 간 걸까요? 만약 몬스터버스 타임라인에서 고질라 대 콩을 먼저 제작하고 킹 오브 몬스터를 다음에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고대 콩을 통해 불씨를 지피고 급격한 괴수 인플레이션은 킹 오브 몬스터에서 시작했다면 몬스터버스가 이렇게 빨리 막을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킹 오브 몬스터에서 너무 급격하게 괴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으니까요. 갓질라 그리고 킹콩 신과 왕의 대결은 결국 승패를 가리지 않고 막을 내립니다. 몬스터버스 전체적인 흥행 실적은 좋은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지만 괴수 영화의 역사를 돌아보면 높게 평가받을 지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질라의 판권은 다시 도호 영화사로 회수되고 일본에서 실사판 고질라가 다시 나오겠죠?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헐리우드의 높은 기술력과 CG 연출력으로 맛본 천조국 고질라 시리즈들도 정말 행복하고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USA! 감사합니다. 미래에서 만나요.